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주만지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늘 답답하고 궁금하고 특히 보면 법률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주호영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 잘 지내셨죠? 개인적으로 명절은 잘 지냈습니다만은 이 조국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러워서. 아니 그 대구 우리 저 수성을이시잖아요. 예. 수성을이면 뭐 대구의 수성을은 이제 서울로 얘기하면 이제 강남, 예. 뭐 서초 이 정도 되는 어떻게 예. 보면 TK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지역인데 예. 민심이 어때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대통령 경호 잘하라 캐라 서울 올라가서 이 말 한마디 있고, 예. 야 이 덩신들아, 네. 저러고 있는데도 너희들 지지율 안 올라가는 너희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그거군요. 역시 대구 민심은 화끈합니다. 대통령 경호 잘 하라고 경호실장께 주영훈 경호실장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보니까 드디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이죠. 그동안 보면 검찰,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게 예. 정경심이 지난 9월 6일 날 기소가 되었는데 그 공소장 좀 보자. 예. 근데 열 하루를 묵히고 이제 오늘 아침에야 나왔어요. 예. 근데 원래 공소장이 이렇게 늦게 내줘도 됩니까? 원래 기소되고 나면 공소장은 공개되는 거죠. 예, 예. 어차피 법정에서도 그 기소 사실이 다 낭독되고, 네. 그래서 요청하면 지금까지는 기소된 다음날 제깍 줬는데 네. 이것만 좀 울딱거리다가 네. 아마 이런저런 계산을 했겠지요. 예. 알려지더라도 좀 늦게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야 내놓게 됐습니다. 이게 마침 보니까 이제 오늘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은 그 11일 날 넘겼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넘겼는데 그동안 꾹 쥐고 있다가 마침 검찰이 16일 날 보니까 16일 날 저 오촌 조카 조범동을 갖다가 구속. 성공했죠. 예. 성공했어요. 예. 성공하고 나니까 오늘 내준 거예요. 예. 아마 추석 전에 나가면 민심이 요동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추석을 넘긴 다음에 네. 조범동의 구속이라는 큰 뉴스에 묻혀가도록 아마 슬쩍 릴리스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보면 조범동의 뭐 구속 그 사유도 사유지만은 그 정경심 그 공소장 내용이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보면 표창장을 위조했고 총장 증인을 함부로 찍었다. 사문서 위조다. 그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안 나왔죠. 행사는 아직까지 공소장에 기재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네. 문서 위조는 행사와 같이 가는 쌍둥이입니다. 아. 행사 안 하려면 뭐 때문에 위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시에 활용한 그런 건마다 다 그것이 행사죄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우리 저기 주 의원님 보면 이제 판사 생활 20년 해보셨잖아요. 정치하시기 전에. 근데 이렇게 보면 정경심 교수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온 팔방미인 같이 흔히 문어같이 낙지같이 안 걸친 데가 없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네. 뭐 밖에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사기단 이런 사람들이 네. 문서 위조하고 이런 건 봐도 네. 대학 교수가 네. 그것도 무슨 철없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네. 50대 중반의 알 거 다 아는 대학 교수가 네. 이것도 무슨 도장을 슬쩍 가져와서 찍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마 네. 파일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예. 기생충에 나오는 그 가족의 위조처럼 아마 그렇게 전문적인 전자적인 위조를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위임해줬다고 부탁까지 하고 네. 또 위임이라는 게 이제 구두로 한 것처럼 몰고 가기 아마 재판에서도 저는 그것이 문제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한 사람이 아마 있죠. 부교수 한 사람이. 그래서 네. 뭐 허락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재판 전략도 저는 그렇게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어제 보니까 검찰이 조국 딸을 갖다가 전격 소환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보면 문재인 정부 입만 열면은 기회는 평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하며 예.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조국 딸 아닙니까? 예. 근데 그래서 아마 국민들
감정이 그야말로 뒤집어진 건데 실제 보면 조국 딸 같은 경우 직접 처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가족 중의 한 사람을 구속이나 강하게 처벌하면 네. 나머지 가족들의 처벌은 조금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경감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남편이 구속되면 부인을 좀 약하게 해준다든지 네. 부모가 구속되면 자녀를 불구속에 좀 약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네. 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건 본인이 제출하는 거니까 네. 학생 본인이 제출하는 거니까 행사는 그러니까 딸이 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과정을 딸 모르게 엄마 혼자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자기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위조했을 거라는 정은 알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그런 거 표창장 받은 적도 없는데 가서 예.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자 이거 너 표창장 갖고 내라 했으면 위조한 건 안 거죠. 예.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일반적으로 딸하고 엄마가 입시 전략을 수시 같은 걸 논의할 때는 무슨 서팩이 필요하고 무슨 증명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일일이 논의했을 텐데 네. 그걸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 조국 딸도 만약 정경심이 처벌받게 되면 조국 딸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는 딸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건은 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처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리면 네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나 자녀들은 좀 가볍게 하니까 네네. 그건 이제 따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죠. 조금 전에 이제 가족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은 지금 문제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경제 공동체, 예, 또 보면 묵시적인 청탁, 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결국 조국 펀드가 결국 그들이 경제 공동체 아니었는가? 심지어는 보면 나오는 좀 정황들로 보아서는 정경심 교수가 돈을 갖다가 그 오촌 조카인 조범동의 아내를 통해서 돈을 주었고 그 돈으로 보면 그 에쿼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예. 세웠다면은 근데 그거 갖다가 조국 장관이 난 전혀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시댁의 오촌 조카에게 돈을 갖다 5억이나 주어서 그것도 이렇게 주어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말 현란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사기 행각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 입을 덮고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은 몰랐다. 근데 저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라고 네. 했는데 누구는 이게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저는 이불 공동체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네,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지금 확인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조국 저는 장관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조국 씨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장을 쳤나요 그러면? 검찰이 아예 안 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부인과 조국 씨 사이에 네. 뭐 문자라든지 오고 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자체를 그렇죠. 전자적인 증거를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조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옛말에 수락석출이라고 있는데요. 네. 못에 물이 잠겨 있을 때는 그 못 안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네. 물이 빠지면 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적인 기록은 어디엔가 반드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들이대면 뭐 100일 하에 다 드러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마침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보면은 자기를 그동안 5년 동안 재산 관리를 해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예. 그 한투의 그 재산 그 직원의 김 씨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가 뭐냐니까 그 김 씨가 그분 그 갈아주었던 예. 하드 3개와 하드 디스켓 3개와 그다음에 학교에 있던 예. 그걸 다 나눠줬다는데 그럼 검찰이 일단 그 하드 디스켓을 갖다가 포렌식을 통해서 상당 부분 뭐 증거를 쥐고 있다 봐야 되겠죠. 저는 포렌식이라는 게 보통 지워진 거를 복구하는 과정이 포렌식의 주인데 이건 네. 지우지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다만 포렌식 과정이란 게 이건 있던 자료를 그냥 분류를 빨리 신속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려운 과정도 아니고 네네.
밖에서는 조롱이 나도 옵니다. 압수수색하지 않고도 완벽한 압수수색을 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잡았다.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보니까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범동에 대한 영장이 떨어져서 이제 현재 이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언제 검찰에 출두하느냐, 이게 보면 아마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벌써 늦었다. 아, 본인이 병원 가서 이번은 시체말로 개기고 있는데 네네. 뭐 병원에는 갈만하다고 봅니다. 네.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렇게 한 달 이상 네.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면 네. 사람이 지치게 마련이죠. 그렇죠. 지치게 마련인데 검찰에서는 더 이상의 이 증거 인멸이나 네. 말 맞추기가 없도록 네. 이제 주변은 뭐 다 조사했으니까 네. 아마 부를 텐데 네. 정경심 교수가 네. 그래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니까 네. 말이나 이런 걸로서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완벽한 증거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네. 그냥 본인에게는 확인만 하는 절차를 밟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검찰이 그러니까 거기서 예. 무슨 굳이 예. 정경심 피의자, 예. 피의자 정경심에게 이게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뭐 또 뭐 하나 그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예. 딱 준비해놓고 자 하나씩 꺼내면서 예. 이게 그 당시 저기 우리 정 교수님 그 컴퓨터에 있던 거 맞죠? 예. 이것도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확인만 예. 하고 그러면 당연히 현재 보면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지금 적용 뭐랄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의혹들로 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만 해도 일반인들 같으면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 사인 간의 문서를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해도 구속이 되는데 네. 이것은 말이 사문서이지 사실은 네. 사립대학교니까 공적인 기관이죠. 네, 네. 거기에 총장 직인을 함부로 찍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구속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증거 인멸을 모의한 상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건 같으면 구속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특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문서 위조만 갖고도 일반의 경우는 이게 구속영장 칠 사유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사모펀드라든지 등등등등등등 이야기는 그러면 그보다 더 죄질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원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 보면 삭발시 가지 않았습니까? 예. 또 보니까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 경기지사. 예. 그분이 저 지역구 수성갑이다 보니까 예. 헷갈립니다. 이제 삭발을 했어요. 예. 삭발하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그 옛날에 공안검사들이 빨갱이가 하던 짓이라고 비아냥거리더니 그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잘한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황교안 대표나 김문수 전 지사가 삭발할 정도로 그건 뭐냐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이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회방 놓고 방해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검사들을 윽박지르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대표도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두 분이 삭발한 것이 이 조국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딴 사건 같으면 수십 번도 더 낙마했을 사건을 네. 민심을 이렇게까지 어겨가면서 네.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 네.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이 외치고 국민들 여론이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가니까 네. 삭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삭발이 잘 됐니 못 됐니 뭐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국에서 삭발하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것 전 단계 정도로 비장함이 있고 네. 네. 단단한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네. 대통령이 막무가내다 이런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솔직히 제가 이제 어제도 마침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이제 첫 추석 그 언저리에 보면 뭐 가족도 만나보고 친척도 만나보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체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분명히 나쁜 놈이고 분명히 나쁜 짓 한 사람이고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은 임명해놓고 내몰라라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고 저 조국 조국 씨 조국 장관이라는 양반은 말로는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헌법과 법을 어기는 검사에게는 어기지 않는다면은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헌법 정신이란 것은 해석할 나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는데 예. 무슨 피의자 인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든지 뭐 한두 가지 이유를 대면 결국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이 지가 규정하는 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안 들면 인사 보복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 아까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저희 또래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 만나면 체념. 그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분노해 봐야 저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야말로 마이 동풍식으로 귀 막고 난 몰라 하고 딴전 피우고 있을 거고 해외 여행이나 다닐 거고 조국 씨는 보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법무부에 이제 그 개방직으로 들어오는 민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후려치면서 오늘도 마침 보니까 황희석 예. 그 인권국장이라는 그 민변 출신이에요. 예. 그 양반이 보니까 단장으로 되어 있는 뭐 법무 검찰 개혁 지원단 단장 맡아갖고 사실 검사들 갖다가 인사상 여러 가지로 좀 그냥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의원님이 20년 법조 생활하셨고 또 선후배들 보면 많이 보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검찰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격앙돼서 끓고 있죠. 네. 있고 여기서 밀리면 아마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겁니다. 잃을 네. 거고 권력이 이 법무부나 혹은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직간접적으로 동원해서 이 수사의 확산을 막고 네. 수사를 줄이려고 하겠지만은 네. 수사의 속성상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들여다본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생물이고 시작하면 저절로 굴러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 수사를 조금 축소하고 싶다 한들 네. 특수부 일선 검사들이 증거를 보고 사건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네. 승복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은 결국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마침 오늘 보니까 2,000명 가까운 교수들도 서명을 했고 지금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관련된 학생들이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하는데 결국 요지는 간단합니다. 조국 파면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독재자들은 흔히 이 체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쳐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걸 노리고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한두 번 그게 되면 이제 독재가 완전히 굳혀가는 건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나라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어서 네. 대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광화문까지 뛰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네. 우리 사회의 그래도 지성인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네. 시국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분들이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19 때나 그렇죠. 혹은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선다는 게 이 아무리 독재 권력이라도 못 이겨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나옵니다마는 하늘의 거물이 선거인 것 같아도 네. 하나도 놓치는 게 없다. 네. 천망회의 소위 불릅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영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자기 깜냥에 맞는 일만 했으면 묻혀서 넘어갈 텐데 그렇죠. 이 법무부 장관 하다가 그냥 그 사이에 그나마 가졌던 것도 탈탈 다 틀리고 네. 빈 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저는 진작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영배. 예. 욕심을 내면은 6부, 7부까지만 참으면 넘치지 않는데 그걸 넘는 순간 다 빠집니다. 거의 초과된 부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개영배 신기하죠. 예. 제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이펀의 원리라고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네.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주만지 주호영 의원 만났습니다. 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체념 단계 들어가는데 우리 주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체념할 단계가 전혀 아니네요. 예. 자, 주의원님 감사합니다. 예.